안녕하세요. 직업상담사 정지유입니다. 오늘은 한번 직업상담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네, 직업상담의 이해를 보시면 진로가 있고 직업이 있어요. 진로는 로의 길로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진로는 좀 더 넓겠죠. 길은 넓죠. 그러면 직업이랑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직업의 업을 업어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직업은 하나를 등에 업어서 진로, 길로를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업은 더 구체적인 의미, 그리고 진로, 업은 다음에 길을 가는 거니까, 길로를 가는 거니까 진로가 좀 더 넓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책에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직업이라는 용어보다 폭넓은 개념으로 진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업은 이제 업어가는 거니까 업어서 가야죠. 그쵸? 그래서 업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직업 생활에서 준비에서부터 은퇴까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로 상담은 우리가 앞으로는 100세 시대잖아요. 100세 시대에는 당연히 55세 이후에도 계속 직업이 제2의 직업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55세 이전에 뭐 제3의 직업, 제4의 직업을 가질 수도 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은퇴 이후에 제2의 직업이라고도 생각을 하죠. 그래서 70세까지 은퇴한 70세까지 노인들도 이제 직업을 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업 상담에는 진로 상담에 비해서 좁은 의미, 하나를 업어가는 거죠. 물론 제2의 상담에선 그 업어가는 걸 바꿀 수도 있어요. 나중에 설명, 전환 직업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진로 지도는 좀 더 진로 상담보다 이제 직업 상담의 진로 상담이 직업 상담에 비해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다는 것. 이것만 좀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업 지도에는 아동 청소년이 적극적인 이해와 흥미를 가지고 스스로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업의 선택과 원활한 적응을 기하기 위해서 학교나 우리 이런 진로 상담사가 이제 직업 소개 기관을 중심으로 이제 신규 취업자에 대해서 교육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진로 발달은 신체적, 정신적 발달과 마찬가지로 직업에 대한 지식, 태도, 기능이 어려서부터 발달하기 시작하여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럼 이러한 직업 상담의 영역과 유형을 보겠습니다. 직업 상담의 영역에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직업 일반 상담, 그리고 취업 상담, 당연한 단어죠. 그렇죠? 그리고 직업 적응 상담, 그리고 직업 전환 상담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전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전직이 어떤 건가요? 제가 만약에 요리사였는데 뭐 은행원으로 아예 직업을 바꾸는 것이 직업 전환이죠. 그러니까 직업 전환 상담. 그리고 이걸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직업 정신건강 상담. 만약에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졌는데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상담원을 생각을 하면 왜 익명성이 보장이 되니까 다짜고짜 욕을 할 수도 있잖아요. 상대방이. 그러니까 그럴 때는 매우 이렇게 멘탈이 많이 힘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멘탈을 위해서 직업 정신건강 상담도 하고 또 직업 문제 치료, 직업 문제가 생기면 치료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직업 문제 치료, 그리고 은퇴 이후에 제2의 직업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요즘에 환갑이신 분들 너무너무 젊어요. 아직 청년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2의 직업을 가져야 되니까 은퇴 상담 이후에 제2의 직업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아까 직업도 70세까지 본다 그랬으니까 이 은퇴 상담도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직업 상담의 주요 유형은 4가지가 있네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20살 이후나 대학교 이후에 할 수 있는 구인구직 상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 적응 상담. 아까도 말했지만 직업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뭐 또 새로운 기술직에 들어갔는데 아직 그 기술이 익히지 않아서 또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러한 직업 적응 상담을 이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신규 입직자나 직업인을 대상으로 신규 직업인을 대상으로 조직 문화에 이제 회사마다 조직 문화가 다르니까요. 조직 문화에 따라서 인간관계도 좀 다르고 또 직업 예절도 다 다르겠죠. 그렇죠? 뭐 남자만 많은 회사는 또 남자만의 문화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스튜어디스 같이 여자들이 많은
회사는 또 여자들이 많은데 문화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한 조직 문화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직업 적응 상담입니다. 그리고 직업 전환 상담입니다. 보시면 첫째 줄에 실업 실직 위기 상황에 있거나 전직의 의도, 예를 들어서 미용사였는데 요리사, 그렇죠? 아니면 은행원이었는데 교사, 이런 식으로 전직의 의도가 있는 직업인을 대상으로 직업 경로 등을 살펴보는 것이 직업 전환 상담입니다. 그리고 경력 개발 상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력 개발에는 셋째 줄에 현장 훈련, 그리고 위탁 훈련, 향상 훈련 등을 실시하는 기관 및 교육 일정에 참여하고 방법 등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에는 직업 상담의 문제 유형에 따른 세 가지 상담 유형을 보겠습니다. 문제 유형에 따른 세 가지 유형 상담이에요. 첫 번째, 진학 상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갈 때 예술고를 갈 수도 있고 기술고를 갈 수도 있고 상업고를 갈 수도 있고 일반고를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학 상담이 중요하고, 두 번째로 이제 만약에 의무교육은 물론 중학교까지지만 이제 고등학교를 마치고 나서 이제 취업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하고 나서는 아까 말했지만 조직 문화라든지 그 조직의 예절이 따로 있기 때문에 직업 적응 상담이 종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진학 상담, 취업 상담, 그리고 직업에 들어갔으니까 직업 적응 상담이 있습니다. 자, 직업 상담의 목적을 보시면 진로 결정을 확고하게 해주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우리 앞으로 평생 동안 바꿀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의 직업에 올인을 할 건데, 아니 하나의 직업이 아니라 일단 현재의 직업에 올인을 할 것인데, 그때에는 직업 결정을 확고하게 잘 하도록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직업 목표를 명백하게 해주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진로 및 직업 선택 관련 의사결정 능력을 길러주는 과정입니다. 이 의사결정 능력은 굉장히 뒷부분에도 많이 나와요. 이제 대충 보고 의사결정은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업 상담의 일반적인 목표는 예언과 발달, 내가 과연 이 직업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 직업에서 적응을 할 수 있을까라는 예언과 발달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과 내 적성이 맞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처치와 자극입니다. 진로 발달이나 직업 문제에 대한 처치, 이 처치라는 것이 이 직업에 들어가기 전에 지식과 기능에 대해서 습득하게 해주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결함과 유능. 아무래도 결함보다는 내가 더 잘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겠죠. 하지만 이렇게 결함 부분도 알아낸다면 다음 전직을 위해서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상담 프로그램의 목표는 처음에 한 4개 정도는 직업 문제 인식, 그리고 자아 개념을 알아간다는 거, 일의 세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직업 선택에 대한 책임감은 좀 당연한 거니까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의사결정 능력 나왔죠?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의사결정 능력도 이제 머릿속에 박혀서 안 떠날 거예요. 그리고 의외로 이제 협동적 사회행동 추구가 있습니다. 좀 직업에서 뻔한 단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협동적 사회행동 추구가 직업상담 프로그램의 목표에 들어간다는 거 잊지 마시고, 또 이제 다음으로는 직업에 대한 의식, 태도, 당연한 얘기죠. 실업 등 직업에 대한 위기 관리 능력을 배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없어지는 직업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만약에 직업이 로봇에 의해서 없어진다면, 그렇게 된다면 실업 이후에 이제 그 직업에 대해서 위기 관리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생애 직업 설계입니다. 퇴직 준비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일반 기업에서는 55세까지 다녔을 경우에 70세까지 아니면 100세까지 제2의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 준비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목표를 가진다는 겁니다. 다음 진로 및 직업 상담의 기본 원리는 첫 번째, 진학과 직업 선택.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고등학교를 어디를 갈 것인지 진학과 직업 선택, 그리고 직업을 가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적응에 대해서 초점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상담자와 내담자 간에
라포 관계, 서로 이렇게 편안한 관계를 라포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하기 전에 내담자와 상담자의 관계죠. 이 라포 단계도 많이 나오니까 이제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의 성격 특성과 재능에 대한 이해, 그리고 전생애적 발달 과정. 우리 100세 시대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일반 기업에서 55세까지 다니면 나머지 45세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생애적 발달 과정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의사결정 과정.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에는 올바른 의사결정이 있어야 제가 직업에 더 적응하고 몰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 발달 이론에 근거해서 선택을 하고 또 변화하는 직업 세계에 대해서 이해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앞으로 직업이 어떤 것이 또다시 생겨나고 어떤 것이 없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변화하는 직업 세계에 대해서 이해를 꼭 하셔야 됩니다. 직업 상담사는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상담 윤리 강령에 따라 전개되어야 되고 윤리적인 범위 내에서 상담을 하여야 됩니다. 그 전에 보시면 혹시나 우리가 빠뜨리고 갈까봐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내담자에 대한 차별적인 진단, 분류.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뭐 외향적인 사람이니까 약간 영업이나 뭐 다른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게 좋겠다라고 진단적인 분류를 내릴 수도 있고, 차별적인 지원. 그러면 만약에 더 다른 사람에게 설득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는 처치와 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직업 상담의 요인은 이제 내담자의 특성, 성격이죠. 그렇죠? 내담자의 특성을 평가하고 외부 정보를 소개해 줍니다. 이러한 직업들이 요즘에 생기고 있어. 이렇게 외부 정보를 소개를 해주고 대안을 탐구해 보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직업을 선택했는데 그 직업에 제가 어떤 자격 조건이 안 돼서 만약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러면은 대안을 한번 찾아봐야겠죠. 그래서 대안을 탐구하고 직업적 가능성에 대한 명료성. 항상 제가 앞으로도 계속 예를 들겠지만 한때에는 이런 만신창이 같은 얼굴로 스튜어디스를 준비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 그때 누군가가 일찍 준비하기 전에 말해줬다면 시간을 좀 더 아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직업적 가능성에 대한 명료성을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 정보와 실제적 자료와의 통합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내가 알고 있는 정보랑 실제로 진짜 있는 정보랑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료와의 통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나오는 의사결정이 나와 있네요. 진로 및 직업 발달의 영향 요인에는 톨벗이 말합니다. 적성이 있어야 되고요. 흥미가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인성도 필요하답니다. 인성을 보고 직업 성숙도, 슈퍼가 항상 강조하죠. 그렇죠? 그래서 직업 성숙도의 발달과 성취도, 만약에 제가 시험을 쳐서 들어가야 되는 직업이라면 성취도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제빵살 되더라도 내가 어떠한 자격증을 가졌다라는 성취도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제부터 매우 마음이 아픈 구간이 나옵니다. 되게 현실적인 내용이네요. 그 가정과 성별 그리고 인종이 또 직업 발달이나 진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장애물도 당연히 있죠. 저는 그 승무원을 준비했을 때 얼굴이 많은 장애물을 일으켰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육 정도.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매우 높은 등급의 공무원 공부를 하게 된다면 내가 어느 정도 배웠느냐에 따라서 시험 성적이 다르게 나오겠죠. 그래서 교육 정도가 들어가고, 정말 현실적으로 슬픈 단어가 나왔습니다. 경제적인 조건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네요. 그러면 청소년의 직업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청소년입니다.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아주 또 현실적이네요. 가정적 배경, 부모의 직업, 그리고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영향을 미친다고 하네요. 그리고 학교와 친구 집단, 또래 집단, 끼리끼리 어울린다고 하죠. 만약에 내 친구가 사업한다 그러면 저도 같이 동업을 할 수 있는 거고, 친구가 만약에 공부를 한다 그러면 같이 공부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영향을 받죠. 그리고 성역할과 사회화, 성역할, 성별도 요인이 당연히 되죠. 그 다음에 근로의 경험,
아르바이트를 해봤던 경험 등이 있으면 아르바이트를 해봤을 때 제가 만약에 뭐 마트에서 매대에서 판매를 했는데 너무너무 잘했더라면 그래서 만약에 인센티브를 많이 받았더라면 그쪽으로 판매의 길로 접어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업 상담과 일반 상담의 관계를 보시면 당연히 중요한 첫 번째 줄에 관계 형성, 라포 관계를 말하죠. 그래서 이제 이 개인의 가치관, 이 사람의 가치관은 무엇인가? 뭐 예를 들면 막 난 돈만 많이 벌면 된다라는 가치관이 있고 뭐 나는 저녁에 시간이 필요하다. 나는 꼭 뭐 5시나 6시에 퇴근해서 나만의 삶이 필요하다라는 가치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담자의 가치관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세 번째 줄은 그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면 되고 네 번째 줄에는 직업 상담이 심리 치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냐? 직업 적응에서는 내가 어떤 일에 적응을 할 때 스트레스도 받을 수 있고 조직 문화에 대해서 몰라서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심리 치료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또 다음 줄을 보시면 내적, 외적 문제를 다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담자의 내적인 문제의 특성이라든지 가치관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외적 문제에 뭐가 있을까요? 사회 변화라든지 직업이 생기고 없어지는 외적 문제도 다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업 상담은 생애 역할과 다른 생애 역할 간 통합의 부적절과 불만족을 포함한 겁니다. 가장 간단한 예로는 어머니들을 들 수 있겠죠. 생애 역할에는 어머니와 또 직업인이라는 그 생애 역할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어린이집 문제도 많죠. 그래서 이 어머니가 아이를 보내고 회사에 가는 동안에 그러한 불만족이나 부적절한 것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업 상담사의 전문 지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는 그 NVGA라고 나왔는데 이것이 미국에서 국립직업지도협회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뭐 내셔널 보케이션 그리고 가이던스 어소시에이션이기 때문에 NVGA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엔 차이점이 다음 장에 보시면 직업 상담사가 갖추어야 할 지식과 능력에 김병숙 님이 적어주신 김병숙 교수님께시겠죠? 적어주신 내용이 있는데 여기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이 NVGA 이건 미국에서 온 겁니다. 여기에는 평가 능력이 없다는 것이 주 요점입니다.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돼서 일단 처음에는 미국에서 온 거는 일반 상담 능력, 정보 분석과 적용 능력, 개인 및 집단 검사의 실시 능력 여기 세 개까지는 굉장히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뭐 집단 검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홀랜드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 세 개 들어갑니다. 관리 능력, 이 관리라는 것이 자기 직업에 대한 직업 상담사를 하게 되면 여러 명을 하게 되죠. 그 여러 명에 대한 이 상담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리 능력, 그리고 실행 능력, 이 내담자를 어떤 프로그램에 보내줄 수 있는, 그쵸? 그걸 알아보고 투입할 수 있는 실행 능력, 그리고 정말 참 조언, 그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조언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 상담사가 갖춰야 할 지식에는 첫 번째, 두 번째는 너무 당연한 내용이죠. 그쵸? 자, 세 번째를 보시면 이제 의사결정 이론이 나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를 보시면 여성과 남성의 변화하는 역할. 요즘에는 뭐 남자분들도 육아휴직 많이 받으시죠. 그러니까 이제 여성과 남성의 변화 역할, 이제 육아도 많은 분들이 남성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신다는 거. 그래서 일, 가족, 여가의 관련성에 관한 지식이 있습니다. 뭐 유명한 말로 뭐가 있나요? 워라밸이 있죠. 그렇죠? 워크, 라이프 밸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 가족, 여가의 관련성에 대한 지식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노인, 장애인 등 특수 집단을 위해서 이제 기법이나 지식 그리고 상담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직업 정보를 수집, 보충하여 전달하는 전략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직업은 생길 수도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식들을 정보를 많이 수집해서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아까 NVGA랑 차이점을 가진 김병숙 교수님 거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직업 상담사가 갖추어야 할 지식과 능력입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줄은 너무 당연한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줄에는 직업 문제를 갖고 있는 내담자에 대한 심리치료 능력. 어떻게 보면 직업 상담사가 상담이란 단어가 들어가니까 상담, 심리치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줄에 국가 정책, 인구 구조의 변화, 그다음 인력 수급 추계, 산업 발전 추세, 미래 사회의 특징 등에 관한 지식이 있습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는 최근에 저 아는 분이 지방 사립대 교수님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함정이 하나 있죠. 요즘에는 학생 수가 너무 많이 줄어가기 때문에 그 지방 사립대도 나라에서 많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능력이 안 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장학금 지원을 끊는다든지 이러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만약에 많이 줄어가는데 지방에 좀 소도시에 있는 교수직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를 보시면 직업 정보를 계획적, 체계적으로 수용하고 가공하고 관리하는 지식 및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줄에는 직업 상담의 연구 및 평가 능력. 아까 나왔죠? NVGA에는 평가 능력이 없지만 여기에서는 김병숙 교수님께서는 평가 능력을 꼭 포함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나머지 부분은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직업상담사의 자질과 역할을 보시면 직업상담사의 자질 요건에는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저 이 6가지를 다 외우긴 힘들 것 같고 한 4가지를 제가 줄임말로 만들어 봤습니다. 뭔가 쓰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일단 앞 단어를 알려드릴게요. 슈퍼주니어 혹시 아시나요? 거기에 신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동을 좀 잔인한 건 아니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냉동인간처럼 냉동신동 이렇게 외웠습니다. 냉동신동을 외우면 일단 냉동의 냉은 냉철함입니다. 그쵸? 건설적인 냉철함. 냉동신동의 동은 통일된 동일시. 그 내담자와 나와 동일시라면 정말 정말 진심을 다해서 직업을 찾아줄 수 있겠죠. 그쵸? 그리고 냉동신동의 시는 신중한 태도입니다. 만약에 지금 즉시 이 사람에게 직업을 알려줬는데 그 직업이 금방 사라질 수도 있는 위기에 놓인 직업이라면 신중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쵸? 그다음 냉동신동의 마지막 동은 동정심입니다. 이 사람이 직업을 지금 바꿔야 되거나 가져야 되거나 지금 다니고 있는데 고민이 있다면 정말 동정심을 가지고 이렇게 같이 상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냉동신동으로 외우시면 좋겠네요. 나중에 실기시험 칠 때도 외워서 쓰셔야 되니까 냉동신동 잊지 마세요. 직업 상담사의 역할을 보시면 상담자 역할 당연히 하죠. 그 다음에 정보를 분석해야 됩니다. 계속 변화하는 직업들을 연구하고 정보를 분석해야 돼요. 그리고 검사도구 해석자, 간단하게 홀랜드 같은 경우는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되죠. 그리고 직업 문제의 처치자, 아까 말했지만 진단과 분류를 하고 이 사람은 뭐 외향적인 사람이다, 내향적인 사람이다, 혼자 일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처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언자,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자, 그리고 지원자가 있고요. 좀 약간 의외의 단어로 협의자가 있습니다. 직업이 여러 개가 있을 때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서로 협의를 할 수 있죠. 그래서 협의자가 있고 그다음 관리자는 사람을 관리한다기보다는 내가 직업 상담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파트에 대해서 내 일을 서로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관리 인지 능력이 돌아가야 되고 또 상담을 하는 사람은 몇 명이 있는지 이런 것도 자기가 스스로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되죠. 그리고 연구 및 평가자가 있습니다. 직업 상담사의 상담사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구인구직 상담, 두 번째 진학 상담, 그리고 세 번째 진로, 경로, 개척 상담이 있습니다. 특이하죠? 진로, 경로, 개척 상담. 저는 이것의 예를 스타트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스타트업이 뭔가요? 그쵸? 약간 벤처처럼 막 자기가 스스로 한번 해보는 거죠. 그쵸? 그래서 진로, 경로를 개척하는 데에 상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 적응 상담, 그리고 직업 전환 상담, 그리고 은퇴 후 상담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직업 상담사의 주요 역할 및 업무 계획이 있네요.
업무를 기획하고 평가를 한 다음에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이 업무 및 역할에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직업상담사의 직무 내용, 허가 얘기한 거네요. 중점적으로 다룰 것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특수한 상담 기법을 통해서 내담자가 문제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직업 선택이 근본적인 관심이라면 직업 상담 실시를 확 정합니다. 지금 말했죠. 직업 선택이 근본적인 관심인데 여기에 가끔씩 어떠한 단어로 장난을 치냐면 직업 상담 실시를 보류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보류하게 되면 내담자 입장에선 불안감이 점점 더 증폭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 상담 실시를 확 정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좋은 결정을 가져오기 위한 예비 행동이 있고요. 또 다음 줄은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 또 이제부터 계속 나오는 단어가 부가적인 대안입니다. 우리가 딱 하나의 직업을 위해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딱 하나의 직업을 추구를 하다가 만약에 되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좌절감을 느끼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의 직업이 아닌 여러 가지 부가적인 대안을 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가적인 대안을 확인하고 또 10번째 줄에는 부가적인 정보를 이제 종합하는 겁니다. 부가적인 정보가 있어야 부가적인 대안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가적인 정보의 장단점을 확인하고 또 이제 부가적인 대안을 세운 다음에 장단점을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나머지 내용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직업상담의 기초와 역할과 자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직업상담의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